인간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믿는 일을 이루어낸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정신은 확실한 기대치를 정하고 나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신체의 활동을 부추긴다. 나폴레온 힐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법 우선순위 20에서는 연동문, 겸어문, 비교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 연동문, 겸어문은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8문제 가운데 거의 한 3, 4문제 이상이 연동문, 겸어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40~50%죠. 거기에다가 비교문 역시 출제되는데 비교문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꽈서 나와요. 부정 형식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자, 기본적인 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문장 안에서 부사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어, 보어, 관형어, 목적어지만 연동문이란 주어가 하나에 동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동사가 2개 이상의 문장이죠. 자, 일단 연동문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연속해서 시작. 수로로 쓰이는 동사 구가 2개 이상 하나의 주어를 갖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함. 자, 같이 예문 읽어보죠. 시작. 我躺着看书. 네. 이 문장에서 보시다시피 주어는 워고요. 수어는 2개가 있네요. 당, 누워서, 칸, 본다. 누워서 책을 보는 거죠. 이렇게 동작이 2개 이상 나왔을 때 연동문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연동문의 기본 형식에다 별표 셋. 수어의 위치 기억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해서 간단해요. 그냥 주, 술목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남자친구가 나와 약속을 해서 함께 영화 보기로 했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먼저 약속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지 영화 본 다음에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다 함께 男友约我一起看电影. 约我一起看电影. 그렇죠. 남자친구가 나랑 약속해서 함께 영화를 본다. 이런 내용이죠. 기본 형식은 주어, 수어, 목적어. 자, 별표 3개짜리였습니다. 다음은 부사어의 위치인데요. 형광펜 준비해보세요. 형광펜 준비하시고 주어 뒤, 수어 앞 이 부사어 자리에다 형광펜 밑줄 쫙. 부사어. 원래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부사의 위치는 주어 뒤, 수어 앞 부사어 자리죠. 그런데 연동문이나 겸어문에서는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수어 앞이야, 두 번째 수어 앞이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로 첫 번째 수어 앞이에요. 주로 첫 번째 수어 앞. 그래서 두 번째 수어 앞에 붙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수어 앞. 그래서 他已经去商店买东西了. 시작. 去商店买东西了. 네. 이미 상점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미의 위치는 去商店已经买东西了가 아니라 已经去商店买东西了. 두 가지 동작이 있을 때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부사를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도 별표 3개 달아주세요. 이 기본 형식에도. 주어, 수어, 목적어지만 부사어의 위치는 첫 번째 수어 앞에다가 붙여준다. 승민이 알겠죠? 네, 그래요. 다음 부정 형식은요. 첫 번째 수어 앞에다가 뿌를 붙이면 돼요. 첫 번째 수어 앞에다가 뿌를 붙여서 我不去商店买东西. 시작. 간혹 이런 질문도 받아요. 선생님, 전요 가게는 갔는데 물건을 안 샀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我去商店不买东西예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我去商店了可是我没买东西. 접속사로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굳이 연동문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동사 앞에다 부정부사를 써서 부정형을 만드는데 나 가게 가서 물건 사지 않았어 라는 표현에서는 간 것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간 거는 간 건데 가긴 갔는데 물건은 안 샀을 경우에는 접속사로서 문장을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우리 부정형식 마무리 짓죠. 네, 부정형식도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첫 번째 동사 앞에 뿌를 붙인다. 다 함께 我不去商店买东西. 네, 좋아요. 다음 연동문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고개 들어서 절 보세요.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면 되는 유형. 두 번째로는 뒷절에 있는 동사가 앞절 동사에 대한 목적인
경우 안 보고 그냥 이해만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볼게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랑 그 다음 뒷절 동사가 앞절 동사에 대한 목적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인 경우가 있어요. 수단,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순서대로. 두 번째, 네, 두 번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 네. 여러분, 그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동사기,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수단, 방법. 네, 수단, 방법.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예문 볼게요. 두 번째 수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동작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 그래서 我下了课就看电影 시작. 我下了课就看电影.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기억 떠올리시면 수업 마치자마자 어디 갔어요? PC방 또 친구네 집. 저는 분식점. 네, 분식집 가서 떡볶이 사 먹었던 기억나요. 어쨌든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할 때 우리가 了就를 써줘요. 了就. 연동문의 경우는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러를 써주고 두 번째 동사 앞에다 찌우를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요 찌우가 있을 경우나 찌우 잘在还필기 시작. 다 함께 찌우 잘在还. 네, 찌우나 잘나 再见的在. 还是的还. 就才在还. 이렇게 네 단어가 들어갈 때는 러자 뒤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 뒤에 러 써주고 就才在还 뒤에 두 번째 동사 써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下了课就看电影就才在还. 한 번 더 다시 就才在还. 네, 이때는 러의 위치가 첫 번째 수로 뒤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현관표 밑줄 하나 거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순서에 따라 나열된 경우. 두 번째로는 수로 2가 수로 1에 대한 원인 또는 목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보죠. 我来北京学汉语 시작. 그렇죠. 나는 북경에 와서 중국어를 배운다. 중국어 배우기 위해 북경 온 거거든요. 맞죠? 네, 중국어 배우기 위해 북경 온 거니까 来北京学汉语 라고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学汉语 来北京 해주면 틀려요. 그 다음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에 대한 수단이나 방식일 경우 수단 방식, 교통수단이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坐公共汽车去学校 시작. 坐公共汽车去学校 버스 타고 학교에 가는 거죠. 지하철 타고 여러분 학원 왔고요. 이런 식으로 수로 1이 수로 2에 대한 방식이나 수단, 도구인 연동문. 이렇게 연동문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다음은 연동문의 특징인데요. 이 연동문의 특징에다 별표 5개. 오늘 공부하는 핵심은 연동문의 특징과 겸어문의 특징에 있습니다. 종류는 대략 이해만 하면 돼요. 종류. 기본 형식 꼭 기억해야 되고 특징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문장이 하나로 이어져야 하며 수로 1, 2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去学校学汉语지 学汉语去学校는 말이 되지 않는다.